안녕하세요. 저는 권수련이라고 합니다. 아임사 제가 먼저 시작은 했고요. 지금은 저희 선생님들하고 이제 같이 하고 있는데, 처음 시작한 게 2010년 정도에 이제 3본에서 시작을 했거든요. 근데 지금 2023년 됐으니까 한 13년 정도 돼가는 것 같아요. 네, 우리 선생님. 네, 저는 황규희라고 합니다. 저는 대표님과 인연이 된 지는 한 4년 정도 됐고요. 아니, 그거보다 더 일찍 됐네요. 한 5년 정도 됐고, 교육생으로 1년 정도 이제 뵙고, 그 이후로 지도자로서 함께 인연을 하고 있고요. 지금은 작년 10월부터 여기 아임사의 지점인 아임사 누시마에서 원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가 행조는 제가 요가를 이제 시작을 할 때 그 교육을 하게 되다 보니까 저한테 조금 막막했던 부분은 교재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는 생각이 들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교재를 좀 찾아봤는데 제 느낌에 마땅한 교재가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가 5권의 교재를 생각을 하게 됐고, 근데 제일 먼저 기획을 했던 게 요가 해부학이었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해부학을 기반으로 아사나를 지도할 수 있는 이제 아사나 지도법이라는 책이 있고, 그리고 그 다음에는 아사나 지도법 다음에 명상을 할 수 있도록 정신적인 부분을 고려해서 이제 명상책을 알아차린 명상책이라는 책을 썼고, 그 다음에 생각한 게 이제 해부학 기반으로 아사나를 가르치다 보니까 학생들이 자세를 할 때 안 되는 자세들이나 아니면 섬세하게 터치를 해서 그 느낌을 더 깊게 하나 아니면 정확하게 읽혀야 되는 자세들이 있는데 그게 좀 부족하다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완해 줄 수 있는 책이 핸즈온 책이거든요. 이게 핸즈온이라는 거는 어떤 운동이나 신체 부위에 손을 대줌으로 인해서 수련자가 어떤 식으로 더 깊게 자세를 하거나 더 정확하게 자세를 할 수 있도록 안내해주는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면 돼요. 그래서 그걸 이제 요가에서는 핸즈온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것 때문에 핸즈온 책을 쓰게 된 거예요. 네, 저는 이번에 출간하게 된 요가 핸즈온 책의 책임 편집을 맡게 됐고요. 이 요가 핸즈온 책이라는 건 앞서 설명을 또 해주셨지만 다양한 책을 통해서 일단 그 요가 지도자가 어떤 관점으로 이 해부학이나 또는 요가 아사나나 또는 내면을 들여다보는 명상이나 이런 걸 해야 될지에 대해서 이제 다양한 책을 써주시긴 했지만, 이번에 나온 요가 핸즈온 책은 좀 더 핸즈온이라고 하는 수단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서로 소통과 공감을 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담은 책이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원래 이제 기획을 할 때 당시에는 이 책은 요가 지도자를 위한 책이었어요. 왜냐면 이제 요가 지도자 입장에서 지도를 할 때 큐를 주잖아요. 그런데 학생들은 인지 못할 때가 있고, 그렇다 보니까 이제 요가 동작이 정밀하지 않거나 아니면 본인이 생각하는 방식으로 요가 아사나가 되지 않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련 지도를 하시는 선생님 입장에서 정확하게 그 자세를 잡아주거나 아니면 학생이 수련자가 그 자세를 인지하는 데 도움을 주려고 만들었던 거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수련자들도 이 핸즈온 내용을 안다면 선생님의 도움을 받아서 수련을 깊게나 아니면 더 정밀하게 할 수 있는 것도 있지만 자기 스스로도 이제 그런 데 대한 감을 잡기가 편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전문가부터 요가 수련자까지 같이 쓸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이 핸즈온 책으로 지금 강의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강의를 해보면 제가 처음에는 대표님 말씀처럼 요가를 지도하시는 분들이 이제 스킬적으로 어떻게 이 회원님이나 내가 만나는 그 수련자들에게 터치를 할지 그런 것들을 아주 잘 담은 책이라고만 생각을 했는데, 그 요가 핸즈온 책의 앞에 보면 굉장히 이론이나 철학 같은 것들을 많이 써주셨거든요. 이제 그런 내용들을 읽어보면
이게 단순히 핸즈온이라고 하는 스킬적인 부분만을 다룬 게 아니라 회원님들과 어떻게 소통하는지 나의 내면을 좀 들여다보는 좋은 수단으로서 이 핸즈온을 활용할 수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왜 이렇게 핸즈온이 두려우신 분들도 많거든요. 수련 지도를 하시거나 또는 말씀하셨지만 수련을 하는 분들 중에서도 선생님의 이 터치나 이런 것들을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불편해하시는 분들이 많으신데, 그런 것들이 그 요가 수련을 할 때 나의 내면을 비춰보고 또 나를 들여다보는 좋은 수단으로서 이 핸즈온이 활용될 수 있다는 걸 제가 강의를 하면서 좀 많이 이해를 하게 됐고요. 예를 들자면 터치를 굉장히 두려워하거나 거부하시는 분들이 요즘 좀 많으시잖아요. 근데 사실은 이 터치라는 게 소통의 아주 기본적인 수단이 되는 것 같거든요. 근데 이 터치를 두려워하는 걸 보면 내가 거부당하기가 좀 두렵거나 또는 터치라고 하는 게 본인의 과거 기억에서 불편한 기억이 있거나 그런 것 때문에 이제 극복이 안 된 부분 때문에 불편해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터치라는 게 그런 의미만을 가지지 않을 수 있다는 거, 그리고 이 터치를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깊은 소통을 할 수 있는지, 그리고 내가 터치를 할 때 어떤 마음가짐이어야 되는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책이 많이 다루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이 이 책을 접하셔도 굉장히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책을 이제 처음에 기획을 할 때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의도한 아사나를 해요. 그 다음에 바르지 않은 아사나를 제시를 해주고, 그리고 나서 바른 아사나로 돌아오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론이 필요한지를 예비 아사나를 통해서 지도하죠. 그러면 이제 아사나가 바른 아사나로 돌아왔잖아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해도 안 되는 사람들 있잖아요. 그들에게는 핸즈온을 통해서 자세를 잡아주거나 느낌을 터득할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분량이 지금 책은 핸즈온만 이렇게 뽑아낸 거거든요. 근데 약 430페이지 정도 전후로 페이지가 됐는데, 실제로 그거는 원고의 3분의 1 정도만 뽑아낸 거거든요. 그럼 이론적으로 생각하면 한 1000페이지가 넘는 양이 되다 보니까 도저히 다 넣을 수가 없었고, 실제로 제가 이거 처음에 사진을 찍었을 때는 약 사진을 한 2000 몇백 장 찍은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서 한 7, 800장 정도로 이 책에 넣은 거니까 사진 양도 3분의 1 줄었고 내용도 3분의 1로 줄어서 지금은 많이 가벼워진 거죠. 그런데 이제 그나마 이게 보완이 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게, 요가 해부학을 통해서 큰 틀에서 몸을 바라보는 관점은 이미 제시를 해줬고, 요가 아사나 지도법을 통해서 그 예비 아사나나 바르지 않은 자세, 또 바른 자세로 돌아오는 것들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는 제안을 해놨어요. 그래서 이제 이 세 권을 같이 보면은 큰 무리가 없을 거라고 생각해요. 질문을 받고 힘들었다, 우여곡절이 있었다, 그런 에피소드들이 있었나 하고 떠올려 봤는데 정말 기억이 하나도 나지 않습니다. 일단 처음에는 제가 이런 이 윤문 작업을 해본 적이 없다 보니까 내 공부라고 생각하고 처음에는 시작을 못하고 일처럼 느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집중력이 떨어지고 이럴 때는 잘 읽히지도 않고, 막 시간도 너무 더디 가고 다른 할 것들도 있는데 이걸 하느라 또 시간을 너무 잡아먹는 것 같은 느낌도 들고 그랬었던 것 같은데, 지금 이렇게 떠올려 보면 그 과정들이 다 제 공부의 시간이었던 것 같고, 그리고 그런 시간들이 저한테 축적이 돼서 지금 또 핸즈온 강의를 제가 더 깊이 할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왜냐면 여러 번 읽고 그리고 그 글이 2번 읽고 3번 읽을 때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더라고요. 그래서 대표님이 그 책을 쓰실 때 그 마음을 100% 알 수는 없지만 그런 내용들이 그래도 2-3번씩 제가 윤문을 하고 검토하는 과정에서, 그리고 소통하는 과정에서 좀 더 제가 깊게 이렇게 와닿지 않았나 싶고, 그런 와닿은 지점들이 있으니까 그래도 제가 강의를 하면서도 또 전달을 할 수 있었지 않았나, 그리고 그러고 있지 않나라는 또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함께 이렇게 윤문 작업을 해주신 또 저희 백승현 이 본점의 원장님 계시는데, 그분과의 이렇게 교차 검토를 했던 과정도
소통하면서 굉장히 지금은 즐거웠던 기억으로 남아있는 것 같습니다. 네. 좋은 질문이에요. 왜냐면 이제 제가 요가를 바라보는 관점을 책이라는 매체를 통해서 표시를 해놓은 거잖아요. 근데 이제 저는 요가를 어떻게 바라보냐면, 요가는 기본적으로 그 삶에서 정신적 자각을 이루기 위한 툴로 생각을 해요, 저는. 그럼 이제 크게 보면 요가 지도자 교육에는 4가지 과목이 있거든요. 첫 번째는 그 해부학이라고 하는 육체를 이제 구조적으로, 근본적으로 알아보는 그런 과학적 베이스의 학문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그걸 기반으로 실제 운동을 할 수 있는 아사나라는 게 있잖아요. 이 2가지는 이제 육체적 부분이고, 나머지 2가지는 이제 철학과 명상인데, 철학은 인도 철학과 요가 철학을 다룬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명상은 그런 철학하고 관계도 많지만 실제로는 그 삶의 본질적인 질문들, 나는 누구인가? 왜 사는가? 삶은 어떤 지향을 가지고 살아야 되는 거에 대한 답을 직접 체험을 통해서 찾아내는 과정이거든요. 근데 제가 의도한 거는 이제 이거예요. 마음을 깨치는 게 이제 요가의 목적인데, 마음이라는 건 무색, 무향, 무미, 무취잖아요. 쉽게 말하면 보이지 않고 잡히지 않고 인식할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마음이 몸이라는 수단을 통해서 표현이 되기 때문에 그 몸이 가지고 있는 자세라든지 상태라든지 아니면 체형이라든지 이걸 보게 되면 그동안에 이 사람이 어떤 생각이나 감정을 가지고 주로 삶을 살아왔는지를 볼 수 있거든요. 그렇다면 현재 아사나를 할 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신체적인 특징들이 결국은 이 이전의 생각과 감정이라는 게 몸을 통해서 투영된 거고, 그러면 이 몸의 상태를 인지를 잘 한다면 역으로 마음을 인지할 수 있는 툴이 되잖아요. 그런데 해부학이라고 하는 기준을 준 이유는 뭐냐면, 해부학은 전후 좌우 상하에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정렬을 그 제시를 해주는 거거든요. 그러면 어떤 자세를 했을 때 크게 보면 3가지 축에서 벗어나지 않거든. 전후로 움직이는 축이 있고, 좌우로 움직이는 축이 있고, 그리고 회전하는 축이 있거든요. 그럼 인간의 모든 움직임은 다 여기서 나오게 돼 있어요. 근데 이거를 해부학적 기준을 통해서 제시를 해줄 수 있고, 그 과정에서 몸의 가동 범위라든지 아니면 그 몸에 대한 인지 같은 것들이 다 드러나게 되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몸을 쓸 때 내가 몸을 얼마나 인지하고 있고 몸에 대한 느낌을 알고 있냐는 해부학을 통해서 검증을 해볼 수가 있어요. 근데 이 2가지를 많이 하다 보면 거칠은 몸을 다루는 과정에서 몸에 대한 인지가 정밀해지면 나중에는 섬세한 생각과 감정을 알아차릴 정도로 인식이 깊어지거든요. 그러면 눈을 감은 상태에서도 자기 몸에 대한 느낌들을 인지할 수 있고, 이게 더 발달을 하면 생각과 감정 같은 물리적이지 않은 것들도 인지할 수 있게끔 바뀌게 되는 거예요. 결국은 해부학이나 아사나 지도법이나 핸즈온 같은 것들은 물리적으로 몸에 대한 인지를 계속 강화하는 훈련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핸즈온을 통해서는 내가 생각하는 몸의 어떤 중립 상태나 내가 생각하는 몸의 상태보다 선생님이 보여주는 또는 선생님이 체크해주는 방식을 통해서 내 마음속의 몸의 상태와 실제 몸의 상태를 좀 더 객관적으로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게 정밀해지면 마음도 더 정밀하게 체크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몸 수련과 마음 수련이 따로 있다고 생각을 하지 않고, 몸 수련이 깊어지면 그게 곧 마음 수련으로 직접적으로 연결되기 때문에 몸을 통해서도 마음을 깨칠 수 있고 또 마음을 통해서도 마음을 깨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서 이 책들을 집필하게 된 거라고 생각합니다. 결국 정리를 하면요, 몸 수련이 따로 있고 마음 수련이 따로 있다고 생각하기보다는 몸 수련의 과정이 마음 수련의 과정과 일치되어 있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요가 업계에 오래 있고 개인적으로도 오랫동안 요가 수련을 한 사람인데, 조금 제 생각에 요가 업계가 놓치고 있다고 생각하는 것들이 주로 몸에 많이 치우쳐 있거든요. 근데 몸에 치우쳐 있는 과정에서 마음에 대한 알아차림이
생각보다 약하기 때문에 요가 수련을 오래 했지만 정신적으로 자각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자기의 생각과 감정을 잘 분리해내지 못하는 경우도 많아요. 오히려 요가 동작을 잘하는 게 자만심이라든지 우월감으로 가는 경우도 많이 보기 때문에, 그렇다면 그건 요가의 목적에서는 건강한 그 결과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몸 수련을 통해서 마음을 깨치는 과정을 통합해내는 게 저는 굉장히 중요하고, 저의 모든 책들은 그런 것들을 안내하는 책들이라고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제가 대표님이 쓰신 요가 해부학 책, 그리고 아사나 지도법, 명상책, 그리고 이번에는 핸즈온 검토까지 하면서 공부를 하고, 또 그 과정들을 현재 제가 원장직을 맡고 있는 누시마에서 교육이 진행되고 있는 중이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공부를 하면서 이 책을 어떻게 활용했으면 좋겠다라고 느꼈냐면, 요가 해부학 책을 통해서는 이 전체적인 몸의 구조에 대한 이해를 좀 깊이 할 수 있었던 것 같고, 그리고 요가 아사나 지도법 책을 통해서는 아사나 자세를 좀 더 해부학적으로 분석을 꼼꼼하게 할 수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그거를 요가 아사나 별로 분석을 했다기보다는 구조적으로 이런 몸의 움직임, 그리고 축을 여기를 사용해서 움직임이 일어났을 때는 역학적으로 유기적으로 어떤 이 자극이나 또는 작용이 있는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가 이번에 핸즈온 책을 통해서는 결국에는 우리가 요가 수련 지도를 할 때, 또는 내가 수련을 할 때도 그렇고 이 내 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해야지 안전하고 다치지 않게 수련을 할 수 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요가 지도를 할 때는 특히나 그 함께 소통하고 있는 회원님들 또는 교육생분들, 수련자분들과 충분한 소통과 공감이 있었을 때 그 수련 지도의 질이 훨씬 높아졌던 것 같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몸에 대한 이해가 충분한 상태에서 내가 이 시퀀스를 짜거나 수련 지도를 할 때 활용하는 그런 아사나 동작들을 제대로 이 해부학적으로, 근육적으로 분석을 하고 움직임에 대한 이해가 충분히 높은 상태에서 이 소통과 공감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좀 더 연결시켜주는 핸즈온이라는 이 수단을 통해서 이 수련 지도는 훨씬 더 소통과 공감이 깊어질 수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그런 수업들이 요가 지도 선생님에게는 훨씬 좋은 수업이자 몰입도가 있었던 수업이었고, 그런 수업이 같이 함께하는 요가 수련자와 회원님들과 더 충분한 소통이 가능했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단편적인 예로 좀 들자면, 제 경험상 요가 핸즈온을 해줄 땐 제가 의도하는 요가 핸즈온은 이 분이, 핸즈온을 받으시는 분이 자기가 수련을 하면서 어디에 이 몸에 그 자극을 느끼고, 그리고 어디를 축으로 써서 몸의 움직임을 만들어내야 되는지, 그래야지 내 몸이 얼마나 편안하고 또 제대로 타깃하는 근육을 자극을 줄 수 있는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스스로 직접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데 좋은 수단이 됐었던 것 같거든요. 그리고 그런 경험을 통해서 요가 수련을 하시는 분들이 그 수업 자체에 대한 만족도도 굉장히 높고 자기 몸에 대한 인지도 훨씬 좋아지시는 경험도 했고, 그리고 저는 요가 수련을 하는 1시간 내 그 시간만이 요가를 경험하는 거라고 생각하진 않거든요. 그 1시간의 수련을 저와 함께 핸즈온을 통해서 소통하고 공감하고 자기의 몸을 인지했지만, 그 느낌을, 또 그 인지력을 외부에 나가서 자기가 일상생활을 하면서도 일상에서도 자기가 놓치고 있었던 이 몸에 대한 인지, 그리고 몸에 대한 알아차림을 또 충분히 가져가면서 일상을 살았을 때, 사실은 일상 전체가 저와 함께한 요가 1시간의 수업을 충분히 또 실현하면서 살 수 있는 그런 일상이 되시기 때문에, 이 자세가 불균형함으로 인해서 오는 통증이라든지, 그리고 마음의 이 불균형 때문에 오는 몸의 이 통증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훨씬 줄일 수 있는 경험들을 많이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수련 지도를 하는 선생님이 이런 이해를 가지고 이 책을 활용할 수도 있고, 그리고 내가 내 몸에 대한 인지를 좀 높이고 싶은 분들이 이 책을 이런 방식으로 또 사용하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제 경험상 생각합니다.
책이 이제 나올 때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해요. 제가 이 요가를 통해서 거의 저희 한 5분의 3 정도의 인생을 요가랑 같이 보낸 거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 요가를 통해서 제가 받은 혜택이 있잖아요. 반드시 저는 그거에 대한 혜택을 갚고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제가 책을 썼던 이유도 요가가 나에게 준 그런 많은 선물들을 통해서 제 자신이 이제 변화되었고 행복을 많이 느꼈기 때문에 저 역시도 요가에게 할 수 있는 선에서 페이백은 하고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요가는 결국은 실체가 없기 때문에 뒤에 이 책이나 자료를 통해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요가를 통해서 제가 느꼈던 것 같은 행복감이나 아니면 몸에 대한 어떤 건강을 회복하신다면 그게 또 한 번 저한테는 더 기쁜 행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쓰게 된 거는 개인적으로 뭐 좋다 나쁘다 이런 느낌보다는 내가 해야 할 일을 했고, 그리고 빚을 좀 덜고 간다라는 마음 때문에 항상 기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제가 책을 쓴 건 아니지만 옆에서 이 많은 책을 그 오랜 시간 동안 쓰시는 걸 옆에서 뵈면서 늘 대단하다는 생각을 했고요. 이게 책 한 권을 쓰는데 엄청난 에너지와 시간이 든다는 것을 옆에서 진짜 많이 보면서 배웠던 것 같고, 그런 일관된 에너지를 유지하면서 끝까지 이 탈구 과정까지 인내심 있게 할 수 있다는 것도 제가 옆에서 보면서 많이 배웠던 부분이었던 것 같거든요. 근데 저는 이 책을, 대표님의 책을 공부를 했던 사람으로서 새 책이 나올 때마다 또 그런 생각이 들어요. 다양한 사람들에게 그들에게 맞는 다양한 방식들로 그들이 하나를 알 수 있게 이렇게 에너지를 쓰시는구나 라는 생각을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결국에는 이 겉으로 보기에는 해부학이고 뭐 아사나 지도법이고 또 핸즈온이고 명상책이긴 하지만 앞에서 대표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에는 이 내면을 들여다보는 시간들인 거고, 몸을 통해서 섬세한 마음을 인지해가는 과정인 거고, 그 과정을 통해서 결국 각자 개인이 스스로를 좀 이해하고 행복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갈 수 있게 또 도움을 주는 그런 방편이 아니었나라는 소회를 밝힙니다. 제가 생각하는 핸즈온은 핸즈오프가 가장 좋은 핸즈온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쉽게 말하면 최소의 개입이 최대의 효과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핸즈온은 필요해서 하기는 하지만 가능하면 안 할 수 있으면 가장 좋고요. 하더라도 최소화해서 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생각하는 요가 핸즈온이란 스스로의 몸의 인지를 도와주는 좋은 수단이다. 결국에는 핸즈온이라는 개입을 통해서 자신의 몸의 상태에 대한 인지, 내가 어떻게 몸을 쓰고 있었는지를 좀 더 이해할 수 있는 좋은 수단이 되는 것 같거든요. 제가 앞에서 소통 공감이라는 얘기를 하긴 했지만 그 핸즈온을 하는 과정에서 수련을 받는 사람은 어디가 어떻게 축으로 써서 몸의 움직임이 일어나는지에 대한 이해를 훨씬 높일 수가 있거든요. 기존에 자기가 썼던 몸의 움직임의 방식이 이 핸즈온을 통해서 좀 교정되고 내가 인지하지 못했던 자극이나 이 움직임들을 좀 더 섬세하게 인지할 수 있는 과정이기 때문에 요가 핸즈온은 몸의 인지를 도와주는 수단이다 라고 생각합니다.